자, 먼저 핸들 파지법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 방향지 시등 파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달 밟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선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가 더 깜깜해지겠죠? 이 시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출발하실 때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차선 이용 방법인데요. 고속도로에 보면 차선이 편도 2차로인데도 있고 3차로인데도 있고 뭐 4차로, 5차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일단 설명드리기 쉽게 제가 3개의 차로, 3차선인 차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 고속버스 다니기 전에도 관광버스를 할 때 운행을 어떻게 했냐 하면요, 저는 그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차선 라인 타는 거 있죠. 이 차선에 보면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옆에 1차선 그 차선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고속도로고요. 고속도로고 3개의 차로가 있는 3차로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중앙분리대가 보이시죠? 중앙분리대. 일명 이걸 라인탁이라고 하거든요. 네, 라인탁이라고 하는데, 라인을 어떻게 타냐 하면은 운행하실 때 이 방법이 몸소 습관처럼 배어 있게 된다면 사고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속버스 다니기 전에 관광버스 다닐 때부터 이렇게 운행하는 거를 습관화했거든요. 제 몸에 배어있던 그런 습관들이 교육받을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쓰였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행을 하게 되냐면 버스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버스를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 중앙분리대 옆에 이 차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라인을 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쭉. 그러면 이 공간이 많이 남겠죠? 이 공간이. 그러면 이 중앙 차로에 다니는 이제 차들이 제 차량과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차량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가 있겠죠. 이 라인 타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1차로 달릴 때는 이 중앙분리대 옆에 있는 이 실선을 따라서 딱 맞춰서 뭐 100% 맞춰서 달릴 수는 없겠죠. 예, 차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커브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쭉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에서 이동할 때는 중간, 이렇게 중간에 이 좌우 공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중간에 띄우고 이렇게 운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3차로 달릴 때는 이제 1차로 달릴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붙여서, 자, 여기가 갓길이고요. 3차로에 있는 실선입니다. 예, 차량을 요 실선에 최대한 붙여서 운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 공간이 좀 많이 넓어지겠죠. 이쪽에 이 2차로로 달리는 차량들이 이제 좀 편하게 이 차량을 추월을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좀 용이하게 추월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3개 차로에 승용차들만 다니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형 차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라든지 뭐 트레일러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보면 이 고속도로 이 차선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안 다니고 만약에 버스나 화물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2차선에서 진행을 하는 승용차나 이런 차들이 조금 불안한 감을 가지고 추월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추월이 어려워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공감하시는 부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차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는 거하고 차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랑 조금 불안한 감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교육대에는 3개의 차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1차선 달릴 때에는 왼쪽 차선에 붙어서 운행을 하시고, 자, 중간 차선에서는 딱 중간, 중간. 그 다음에 3차로 운행하실 때는 최대한 우측으로 이렇게 붙여서 운행을 하시면 다른 옆에 지나다니는 차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주고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모든 차량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사고의 확률도 줄고요. 저 또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방식은 이제 라인 타기, 이렇게 운행을 하셔야지 교육대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 시때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하세요.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뭐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앞차와의 간격을 멀리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제 엔진 단수를 내려주는 거죠. 6단 주행하다가 앞차가 이제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제 5단으로, 쉽게 얘기해서 엔진 브록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4단. 브레이크를 자꾸 밟게 되면 타고 계신 승객들이 몸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쏠린다든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부드러운 주행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교육대에는 거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차량을 제동을 하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 교육 끝나면 브레이크를 밟고 뭐 하셔도 되겠죠. 근데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받으실 때에는 브레이크를 거의 쓰는 거를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휴게소를 들어가겠죠. 저희는 교육대 휴게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기아 단수를 최대한 1단까지 엔진 브록을 이용해서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6단에서 5단, 5단에서 4단, 4단에서 3단,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 한 상태에서 이제 휴게소 이제 진입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주차 라인에 이제 정차를 할 때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정차를 시켜야 되는 그런 교육도 받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버스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생들 모두들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운행을 하시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교육을 받는 도중에 중간 평가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교관님 위에 회사 본사 관계자분들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운행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시고 점수로 매깁니다. 고속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 내용을 잘 보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이 내용을 실천을 하셔서 내 곳으로 만들어야지 그 회사에 입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 중에 이게 안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정말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 말이 좀 이해가 되기 쉽겠죠. 내가 고속버스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고 이 회사에서 원하는 방식대로의 방법을 이용하여 운행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로마법이죠. 그러면 제가 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냥 편하게 자기가 운전하던 방식 이용해서 운행을 하셔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 기간만 잘 넘기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처럼 운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안정된 운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100% 이렇게 똑같이 운행을 하게 되면 정말 피곤해질 겁니다. 이제 쓸 건 쓰고 뺄 건 빼고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셔서 꼭 모든 분들 교육 받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 고속사에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속버스 교육 받았을 때 들고 다니던 자료입니다. 지금 전국 고속도로 지도가 있고요.
이걸 보고 이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노선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창원 가면 이제 반포 IC 신갈분기점, 여주분기점, 선산휴게소에서 환승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노선을 다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청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필기를 하죠.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고속도로 내려서 국도를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본사에서 나눠주는 기사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자세로 뭐 손님을 응대해야 되며 뭐 이런 거 인사 방법 같은 거라든지 요즘에는 안내 멘트를 단말기가 전자녀가 이제 대신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교육 중에는 구두로 이제 손님들한테 인사를 해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출발해야 되는 단수 RPM 그런 것도 나와 있고 이제 숙지 및 안기사항 지금 여기는 이제 11대 중과실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비 왔을 때 정차거리, 제동거리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출발 전 이제 기사가 직접 해야 될 방송 내용.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땡땡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휴게소 진입 시, 출발 시 이런 멘트를 다 외워야 했어요. 다 외우고 평가 때 실질적으로 이걸 안 보고 암기를 해서 교관님과 그 회사 본사에서 나온 평가를 받는 거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이 다 마치고 나면 정말로 이제 진짜 내가 고속버스 기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 자료입니다. 어떻게 각 지역에 있는 터미널을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뭐 이걸 보고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은 교육 받으실 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필기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제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육 때 이제 잘 보셔야겠죠. 어디로 가는지, 터미널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실질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때 잘 보셔야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동기들이 다 각 지역에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때 터미널 찾아가는 방법을 까먹었을 때 동기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죠. 동기를 통화를 해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 잘 안 와 보신 분들이 동기 형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찾아가냐, 아 형님 이렇게 저 우회전 하시고 조금만 더 가시면 터미널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기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들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동기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고속버스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힘든 교육 과정과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혼자서 단독 승무를 해서 터미널을 찾아갈 때 이런 어려움을 동기들이 이제 같이 가르쳐주고 이제 배우면서 고속버스 회사 최종 합격 이후 노선 교육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족한 영상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버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영상이었고요.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 만들어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가족에게 큰 희망이자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